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만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할까? 유럽은 옛날부터 먼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산업들이 발전해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자동차 기술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약품 쪽에서도 유럽의 기술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유럽의 명품 의류들만 봐도 셀 수 없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밀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심지어 유럽은 시계 산업도 막강하잖아요. 그런데도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이라고도 불리기까지 하는 반도체는 왜 만들지 못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유럽이 왜 반도체 산업이 약한지, 그리고 대만이 어떻게 반도체 최강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은 유럽은 반도체를 안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유럽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다만 10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없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는 인피니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DNE 반다오티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탑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타고 있는 전기 자동차, 여기에도 들어가는 게 이 전력 반도체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걸 이제 고속 충전할 때도 이 그 전류량을 조절하는데 이 전력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이 독일의 인피니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럽 국가들이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메모리나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분야의 외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대만처럼 고성능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은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국 과학자들이 굉장히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요.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EU가 벌써 출범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EU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전투기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전력망까지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밀접한 사이인데도 왜 반도체 공장을 다 같이 합심해서 못 만들까? 이러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답변이 지목이 돼요. 첫 번째는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보통 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30조에서 40조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댈 수는 있었겠지만 동원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면서도 노동 집약적인 특수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가 돈을 잘 벌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력은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전 세계를 보면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보통 경제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 수준 또한 높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는 어떻죠? 저출산, 노동력 감소, 그리고 인건비 증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노동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그런 국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 3교대로 이 끊임없이 반도체 공장이 다운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워크 에식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나라가 동아시아 외에는 없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한국 과학자들이 대만의 TSMC의 사례를 들은데요. 이 신주에 있는 TSMC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공정 중에 에칭가스에 약간의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원래는 99.999999%가 되어야 되는데 99.9999%가 돼버린 거예요. 대만의 TSMC가 얼마나 엄중하게 일 처리를 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작은 오차 때문에 대만 TSMC 공장에서는 해당 웨이퍼 전체를 전량 폐기했다고 합니다.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검사하는 그 자원과 시간이 더 낭비다. 전량 폐기 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과학자들이 와 진짜 장애인이라고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때 폐기했던 웨이퍼의 비용이 단순 비용으로만 40억에서 70억에 달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대만에서 얼마나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공정을 하는지 일처리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TSMC가 이 정도까지 지독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지독함이 지금의 TSMC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대만이 반도체 최강자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워크 에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압도적으로 비교되는 그런 경쟁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장비 엔지니어들은 공장 주변에 상주하면서 24시간 대기하는 등 높은 근무 강도와 헌신이 요구된다고 해요.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요구되는 극한의 근무 환경은 아마 유럽의 문화에서는 버티기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에서는 그 연말에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난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파업을 한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직업 윤리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을 쉽게 성공시키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한 5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상을 초월하는 자본력.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시도조차 못합니다.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부의 끈질긴 지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반도체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산업 투자가 막히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공정 기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쌓아온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2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단계에 들어간 세계 최정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살 수 있는 국가 신용도와 외교력. 대당 수천억 원의 이 장비는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생산량이 매우 적어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쟁국의 경우 외교적 압박이 가해져 반도체 생산 핵심 장비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버티는 국가적 의지와 뚝심. 반도체 산업의 불황 시 수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국가적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5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나라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기란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강국 중 하나인 일본은 1980년대에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했던 반도체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점유율이 9%까지 떨어졌고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에 비해 약 10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만 TSMC 공장을 일본 쿠마모토에 유치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당장 우리가 최첨단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기보다는 먼저 세계 최강 파운드리인 대만 TSMC를 불러와 일본 안에 생산 거점을 만든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반도체 제국이었던 일본조차 이런 상황이니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신주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지나가면서 TSMC 공장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장을 지날 때 뭔가 되게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기술만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 고도의 직업 윤리와 또 헌신이 필요한 그런 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을 지나가면서도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 과학자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왜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만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대만이 반도체 최강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